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최정입니다. 시간 참 빨리 가죠. 벌써 이제 3월 9일이에요. 목요일인데 여러분들 목요일 즐겁고 유쾌하고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또 하루가 시작되니까 여러분들께 또 파이팅 넘치도록 제가 또 여러분들의 길을 넣어줘야겠죠. 어떤 좋은 일들이 가득하리라 밀어요. 일찍 일어나다 보니까 저도 이게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약간 목이 잘 안 풀릴 때도 있고 하는데 그만큼 쉽지가 않은 거죠. 이른 아침에 여러분들 앞에서 떠든다는 게 참 보통 일이 아니네요. 어떤 때는 진짜 하루라도 이게 쉬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뭐 쉰다는 것보다는 뭔가 게을러지고 싶다. 게을러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게을러지고 싶다. 근데 게으름은 절대 있으면 안 돼.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자기를 계속 뭔가 존벌레처럼 파먹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게으름을 뭔가 떨쳐버리고 싶어요. 박멸하고 싶다. 박멸. 게으름이라는 그런 하여튼 그런 악한 요소를 박멸하고 싶다. 해충이지 해충. 자기 자신을 해하는 일종의 벌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여러분 즐겁게 보내시고 또 하루도 활기차게 했으면 좋겠고 제가 어느 글을 읽다 보니까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 함부로 도움을 주면 안 되는 이유. 그래서 갑자기 함부로 도움을 주면 안 되냐 하는 이야기가 생겼어요. 함부로. 도움을 당연히 줘야겠죠.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렇지만 함부로 도움을 주면 안 된다. 왜 그러냐? 첫 번째는 그 도움을 청하기 전에는 도와주지 마라. 도와주지 마라.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누가 되었든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는 도와주지 않는 것이 좋다. 청하지도 않은 도움을 주게 되면은 혼자 해결하는 능력이 감퇴를 합니다. 능력이 감퇴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왠지 이제 습관처럼 자리 잡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도움을 청하기 전에는 절대로 도와주지 마라. 두 번째는 일이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그 염두에 두라 합니다. 항상 염두에 두라. 누군가를 도와준다고 일이 잘 해결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일이 잘못되면 오히려 도움을 준 사람을 원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원망.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도 꼭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에만 도와라. 생각이 들 때만 도와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도와줍니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친한 사이일수록 더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은 그렇더라도 내가 가능한 만큼만 도와주면 돼. 내가 가능한 만큼만 도와줘라. 내 능력을 벗어나 가지고 도움을 주게 되면은 나중에 그로 인해 가지고 이 서로가 난처한 상황에 내몰릴지도 몰라요. 그리고 네 번째는 도움을 못 주었다고 자책하지는 마십시오. 이게 뭔가 돕고 싶어도 돕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차라리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한 발 물러서고 스스로 자책할 필요도 없고 이 도움이란 내가 가능한 선에서 베푸는 것이 무한히 베풀 수는 없다. 가능한 선 베푸는 것이지 무한히 베풀 수는 없는 거예요. 다섯 번째, 도움을 준 후에는 잊어버려야 돼. 잊어버려라. 이 도움이라는 것은 어떤 일의 대가가 아니에요. 대가가 아니고 이 도움을 주고 싶기 때문에 주는 것이고 되돌려 받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은 많이 베푼 사람은 그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반드시 누군가가 이제 그를 도와준답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돕는다는 그 마음만으로도 여러분은 매우 선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도와준 후에는 결과에 집착하지 말아야겠죠. 도와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자책하지 않아야 인간관계가 좋게 유지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고 저는 봅니다. 살아가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잘 듣고 실천만 해도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믿어요. 알겠죠? 삼성전자 이야기 또 한번 떠들어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이번에 보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파운드리 회사인 대만 TSMC 이 출신의 엔지니어를
이 부사장으로 영입을 한 것 같아요. TSMC 출신을 영입을 했다. 그것도 부사장으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보니까 삼성전자는 TSMC 출신 린준청 씨를 최근에 반도체 DS 부분에 어드밴스드 패키징 팀의 부사장으로 이제 선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 린 부사장은 앞으로 첨단 패키징 기술 개발 업무를 이제 수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린 부사장은 TSMC에서 1999년에서 2017년 오랫동안 했네요. 반도체 패키징 분야에서 근무를 했고, 그 이후에 반도체 그 장비 기업인 스카이테크 이제 CEO를 역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패키징 관련 기술하고 제품 개발 강화에 나서는 것 같아요. 지난해 삼성은 경계연 그 사장 직속으로 어드밴스드 패키징 사업화 그 TF팀을 이제 만들기도 한 겁니다. 린 부사장을 영입하기 전에는 그 애플 출신의 김우평 부사장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미국의 패키징 솔루션 센터장으로 임명한 바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능한 인재들은 빨리빨리 데려와서 빨리 이제 기술 개발에 전념을 해야겠죠. 그리고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이 지금 가열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어. 지금 면치 못하다 보니 삼성전자의 대중국 매출이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고, 그 삼성의 그 주요 수출 지역 중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것은 중국이 유일하답니다. 미국의 대중반도체 규제가 심화되고 있는데, 오는 4월 26일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시행으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받을 그런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지 관심이 이제 집중되고 있습니다. 삼성의 보고서에 따르니까 지난해 삼성이 중국 매출이 54조 249억 원으로 줄었고요. 이 기간 전체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29.9%에서 25.8%로 낮아졌고, 삼성의 연간 중국 매출이 떨어진 것은 전년 대비 29.6% 감소한 2019년 이후로 3년 만이다. 삼성전자 중국 법인도 33개에서 30개로 이제 줄은 거예요. 30개 줄었습니다. 이렇게 삼성의 주요 수출 지역 가운데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것은 중국이 유일한데, 미주가 58조 3,805억 원에서 65조 9,617억 원으로 최대 매출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유럽은 25조 8천억에서 26조 500억, 아시아 아프리카도 33조 6천억에서 42조 5,100억 정도로 모두 1년 새 매출이 증가한 거죠. 삼성의 매출 감소는 반도체 등 주요 수출 품목 부진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중국은 한국 반도체의 최대 수입처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한국의 반도체 수출국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0.3%에 달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은 넉 달째 30% 이상의 감소폭을 보였고, 22년 11월 마이너스 35.6%였는데 같은 해 12월에 마이너스 36.8% 기록을 해요. 올해 1월과 2월에도 각각 마이너스 46.2, 마이너스 39% 이렇게 감소세가 이어진다 보시면 됩니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을 둘러싸서 미중 간 무역 갈등도 중국 내 실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내세워서 중국 내 시설 투자를 사실상 막으면서 올해 대중국 사업 불확실성도 한층 커지고 있는데, 삼성이 막대한 투자를 단행을 해가지고 이 구축한 첨단 반도체 생산 라인도 뭔가 무용지물이 될 위기다. 오는 10월에 이제 종료되는 대중 반도체 수출 제한 유예 조치가 연장되지 않으면은 실적에는 더 큰 타격이 있을 거로 예상됩니다. 한편 삼성은 2012년 시안 1공장에 108억 달러를 투자한 데 이어서 2017년부터 150억 달러를 추가 투입해서 2공장을 가동합니다. 삼성은 시안 1, 2공장은 12인치 웨이퍼 기준 월 25만 장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현재 삼성전자 낸드 플래시 물량의 40%를 이제 생산하는 거지. 그래서 미국의 대중 수출 규제에 대응해서 삼성전자가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생산 거점 다변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현재 보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가장 많이 팔린 스마트폰이 아이폰 13이라고 하네요. 보니까 지난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상위 10개 제품 중 8개가 아이폰이었다. 아이폰 시리즈. 나머지 2개가 삼성전자 갤럭시였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 카운트포인트 리서치에 보니까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스마트폰은 애플의 아이폰 13이었어요. 전체 판매량 중 5%의 비중을 차지했고, 특히 뭐 중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런 주요 국가에서 가장 많이 팔렸습니다. 아이폰 13은 21년 12월 출시 후 지난해 8월까지 월간 판매량에서 1위인데 아이폰 14 시리즈 출시 이후에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 신흥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보인 것 같아요. 아이폰 프로맥스 모델은 지난해 처음으로 프로 모델보다 더 많이 팔린 것으로 현재 조사됐고, 아이폰 14 프로맥스는 지난해 판매량 3위예요. 이 모델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이었다. 또한 21년 베스트셀링 모델이었던 아이폰 12는 지난해도 순위를 올려가지고 상위 10개 모델 중 가장 오래전에 출시된 모델이 됐어요. 아이폰 12는 미국, 일본, 중국에서 지속적인 판매를 기록을 했고, 신규 모델 출시 때마다 기존 모델의 가격이 하락을 하고 5G 지원 요소도 소비자에게 매력적으로 어필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폰 SE는 일본에서 선전해가지고 10위에 올랐다. 삼성의 그 갤럭시 폰도 10위 안에 2개 모델의 이름을 올렸는데 갤럭시 A13하고 갤럭시 A03이 있어요. 이 두 모델은 순위 중 유일하게 LTE 스마트폰인데 이 판매는 아이폰에 비해서 전 지역에 비해서 고루 나타난 겁니다. 갤럭시 A13은 250달러 미만의 가격을 선보이면서 전 모델에 이어서 좋은 실적을 보였어요. 특히 중남미하고 인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됐는데 갤럭시 A03은 10개 모델 중 가장 저가의 모델로 중남미하고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좋은 실적을 거뒀습니다. 올해 상위 10개 모델 판매량은 더 증가할 것 같아요. 업체들이 신규 제품 출시를 위해서 재고 판매에 집중하고 있고 더불어서 업체들은 제품 포트폴리오 단순화에도 적극 나서는 것 같습니다. 2021년 4,200개였던 그 활성 스마트폰 모델이 지난해 3,600개로 줄은 거야.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업체들의 프리미엄화가 더 거세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도 현재 들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그 폴더블 6기 발광 다이오드 올레드 패널이 있어요. 이 출하량이 2027년에는 5천만 대를 넘으면서 이제 독주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UB 리서치가 8일 발간한 2023년 소형 올레드 디스플레이 연간 보고서를 보니까 이 삼성 디스플레이의 그 폴더블 올레드 패널 출하량이 올해는 1890만 대에서 연평균 28.1% 성장률을 보입니다. 그래서 27년에는 5090만 대에 달할 것 같아요. 삼성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은 82.9%에 달하는 것 같은데 이 중국의 BOE가 있어. BOE가 960만 대 15.7%의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요. 22년 삼성 디스플레이 그 폴더블 올레드 출하량이 1260만 대로 22년 전 세계 폴더블이죠. 올레드 출하량이 85.1%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BOE, TCL, CSOT, 비전옥스가 이제 폴더블 올레드를 일부 양산을 했는데 이 폴더블 올레드 시장을 주도한 업체는 삼성 디스플레이입니다. 향후에도 삼성 디스플레이 폴더블 올레드 시장 독주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TCL과 CSOT의 그 비전옥스는 27년까지 연간 100만 대 이상의 출하량을 기록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LG 디스플레이도 그 고객사가 확보되지 않는 이상 이 폴더블 폰용 패널 양산 시기는 불투명하다.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보니까 또 삼성전자 채용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채용을 하는 것 같은데 한번 잠시 참고해 보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한 16,000명 정도 이제 뽑는 것 같습니다. 상반기 신입사원 공채에 지금 이제 나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삼성전자 보세요. 뭐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전기, SDI, SDS 쭉 해가지고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뭐 3월 달에는 직무 적합성 평가, 4월에도 삼성 직무 적성 검사, 5월 면접 전형, 6월 채용 건강검진 순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4월에 치러지는 삼성 직무 적성 검사는 올해도 온라인으로 치러진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 직군의 지원자들은 직무 적성 검사 대신에 주어진 문제를 직접 코딩하는 소프트웨어 역량 테스트를 거쳐서 선발이 된다고 하네요. 디자인 직군 지원자들은 그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제출을 해가지고 디자인 역량을 평가받고요. 삼성은 청년들한테 공정한 기회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기 위해서 국내 주요 그룹 중 유일하게 신입사원 공채 제도를 유지를 하는 것 같아요. 57년 국내 최초 공채 실시 이후 93년에는 국내 최초 여성 신입사원 공채도 도입했다. 대단한 회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보태는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젊은 아이들이 좀 많이 취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은 것 같습니다. 삼성의 뭐 이야기는 뭐 다양한 소식들이 많은데 하여튼 요즘 뭐 실적도 안 좋고 영업이익도 줄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삼성이 채용을 하는 거 보니까 참 보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전 새벽 방송은 이걸로써 마치겠습니다. 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제가 시간이 되면은 또 여러분들께 또 새로운 이야기로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힘내시고 너무 쫄지 마십시오. 쫄 필요 하나도 없어요. 알겠죠? 하여튼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